5초 안에 금고를 열어보시오. 성공하면 1천억을 주겠소. 왕실 재무고문 와하부가 비웃으며 금시계를 흔들었습니다. 수백 명이 지켜보는 왕궁 대전. 13살 지은이가 떨리는 다리로 서 있었죠. 경비원의 천재 딸, 웃기지 마시오. 전문가들이 조롱했습니다. 슈미트 박사가 고개를 저었죠. 우리가 8시간 걸려도 못 푼 겁니다. 애를 놀리지 마십시오. 실패하면 당신 아버지도 쫓겨날 겁니다. 와하부의 목소리가 대전에 울렸습니다. 지은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죠. 아빠를 바라봤습니다. 민수가 딸의 어깨를 잡았죠. 지은아, 넌 할 수 있어.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 소녀가 사막의 장미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공장 굴뚝에서 하얀 연기가 마지막으로 피어올랐습니다. 강민수는 녹슨 철문 앞에 서서 텅 빈 작업복 주머니를 만졌죠. 25년을 일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돌아갈 곳이 없었죠. 아빠, 우리 이제 어디로 가요? 8살 지은이가 작은 손으로 아빠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민수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죠. 우리 비행기 타고 멀리 갈 거야. 아빠가 일할 곳을 찾았거든. 2달 뒤 중동의 뜨거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공항을 나서자마자 숨이 막혔죠. 기온은 섭씨 45도를 넘었습니다. 지은이는 아빠 뒤에 바짝 붙어 걸었죠. 낯선 언어와 낯선 풍경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건설 현장 숙소는 컨테이너였습니다. 에어컨은 있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죠. 민수는 지은이를 위해 선풍기 앞에 얼음통을 놓았습니다. 그래도 밤이면 더위에 잠을 설쳤죠. 새벽 4시 민수는 안전모를 쓰고 현장으로 나갔습니다. 콘크리트를 나르고 철근을 묶었죠. 한국인 현장 감독은 민수의 성실함을 눈여겨봤습니다. 강 씨, 자네 일 정말 꼼꼼하게 하네요. 다른 한국 사람들은 대충대충 하는데 먹고 살려면 열심히 해야죠. 민수는 장갑으로 땀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딸 생각뿐이었죠. 지은이는 현지 한국 학교에 다녔습니다. 학비가 만만치 않았지만 아무래도 교육만큼은 포기할 수 없었죠. 6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현장 감독이 민수를 불렀죠. 왕궁 보수 공사가 있는데 강 씨를 추천했어요. 거기는 일당이 2배예요. 왕궁은 현장과 달랐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거울처럼 빛났고 황금빛 장식들이 눈부셨죠. 민수는 더욱 조심스럽게 일했습니다. 실수 하나가 큰일이 될 수 있었거든요. 왕궁 관리 책임자가 민수를 지켜봤습니다. 1달, 2달, 석 달. 그래서 어느 날 뜻밖의 제안을 했죠. 당신을 왕궁 경비원으로 채용하고 싶소. 정식 직원이 되는 거요. 민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월급은 건설 현장의 3배였죠. 그런데 무엇보다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지은이를 꼭 안았죠. 아빠가 약속할게. 내가 원하는 컴퓨터 꼭 사줄게. 공부도 마음껏 하고. 지은이는 아빠 품에서 웃었습니다. 사막의 별들이 유난히 밝은 밤이었죠. 그런데 창밖으로 보이는 모래바람이 불안하게 휘몰아쳤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예고하는 것처럼 말이죠. 왕궁 도서관의 문이 열렸습니다. 10살 지은이는 조심스럽게 발을 들여놓았죠. 천장까지 닿은 책장들이 미로처럼 이어졌습니다. 왕궁 경비원 가족에게 주어진 작은 특권이었죠. 저기 봐, 경비원 딸이 또 왔네요. 비단 옷을 입은 귀족 아이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지은이는 그들을 똑바로 쳐다봤죠. 그런데 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수학 문제집을 펼쳤죠. 도서관 사서인 파티마 할머니가 지은이를 지켜봤습니다. 매일 같은 자리에서 6시간씩 공부하는 아이였죠. 그래서 어느 날 파티마는 지은이를 창고로 불렀습니다. 이걸 가져가렴. 고장났지만 고쳐서 쓸 수 있을 거야. 먼지 쌓인 노트북이었습니다. 화면에 금이 가고 키보드 몇 개가 빠져 있었죠. 지은이는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받았습니다. 그날 밤부터 지은이는 노트북을 분해하고 조립했죠. 유튜브 영상을 보며 하나씩 고쳐나갔습니다. 석 달이 걸렸습니다. 노트북이 켜졌죠. 화면은 깨끗하지 않았지만 작동했습니다. 지은이는 프로그래밍을 독학하기 시작했죠. 파이썬부터 시작해서 자바스크립트, 시언어까지. 아무래도 재능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11살이 되던 해 지은이는 해킹 포럼에 가입했습니다. 닉네임은 사막의 장미였죠. 처음엔 질문만 했습니다. 그런데 곧 답변을 달기 시작했죠.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초보자가 아니었거든요. 국제 온라인 보안 대회가 열렸습니다. 지은이는 밤을 새워 문제를 풀었죠.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청소년부 3위. 상금은 $1000였죠. 그런데 시상식에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정체를 숨겨야 했거든요. 어느 날 지은이는 중동 최대 은행 시스템의 취약점을 발견했습니다. 고객 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였죠. 지은이는 익명으로 은행에 제보했습니다. 은행은 즉시 패치했고 제보자를 찾으려 했죠. 하지만 사막의 장미는 흔적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3살이 되었습니다. 지은이는 더 깊은 곳을 파고들었죠. 다크웹, 암호화폐, 블록체인. 낡은 노트북으로는 한계가 있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지은이는 이상한 데이터를 발견했습니다. 왕궁 네트워크에서 흘러나온 암호화된 파일이었죠. 호기심에 복호화를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확인한 순간 얼굴이 창백해졌죠. 이건 단순한 보안 문제가 아니야. 화면에는 왕족들의 비밀 계좌와 거래 내역이 떠 있었습니다. 수십억 달러가 움직이고 있었죠. 지은이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손이 떨렸죠. 창밖으로 왕궁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아빠가 지키는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지은이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13살. 그런데 너무 큰 비밀을 알아버렸죠. 새벽바람이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불안한 예감이 온몸을 휘감았죠. 2025년 12월 5일 밤 9시. 지은이는 아빠에게 저녁을 가져다 주려고 왕궁으로 들어갔습니다. 평소와 달리 정문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죠. 경비원들이 뛰어다니고 있었고 왕족들의 검은 차량이 연이어 도착했습니다. 지은아, 오늘은 빨리 돌아가야 할 것 같구나. 민수가 딸을 보자마자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왕궁 보안 책임자가 다급히 뛰어왔죠. 강 경비원, 중앙 금고실로 즉시 와주시오. 모든 경비원이 비상 배치됩니다. 민수는 지은이를 로비에 앉혀두고 금고실로 향했습니다. 지은이는 혼자 남았죠. 그래서 호기심에 살짝 복도를 따라갔습니다. 멀리서 여러 목소리가 들렸죠. 금고실 앞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삼중 생체인식 보안 시스템을 갖춘 왕실 금고가 열리지 않았던 겁니다. 그 안에는 국가 기밀 문서와 왕실 보물이 보관되어 있었죠. 무엇보다 내일 아침 국제조약 체결에 필요한 원본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미 3시간째입니다. 전하. 왕실 고문이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왕세자는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었죠. 전 세계 최고 전문가를 불렀다고 했잖소? 네, 전하. 독일에서 온 슈미트 박사,
이스라엘의 골드만 교수, 그리고 일본의 다나카 엔지니어가 작업 중입니다만 금고 앞에는 3명의 전문가가 노트북과 각종 장비를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이마에는 땀이 송글송글 맺혔죠. 슈미트 박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스템이 완전히 먹통입니다. 하드웨어는 정상인데 소프트웨어가 반응하지 않아요. 골드만 교수도 한숨을 쉬었죠. 강제 리셋도 불가능합니다. 잘못하면 데이터가 영구 삭제될 수 있어요. 왕세자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아무래도 내일 조약식을 취소해야 할 상황이었죠. 그것은 국가적 망신이었습니다. 지은이는 기둥 뒤에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금고 디스플레이가 깜빡이는 패턴이 눈에 들어왔죠. 0.3초 간격으로 3번, 그리고 1초 멈춤. 다시 0.3초 간격으로 3번. 지은이는 그 패턴을 알아봤습니다. 업데이트 오류인데.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지만 누군가 들었습니다. 왕실 비서실장이었죠. 너는 누구니? 여기는 아이가 있을 곳이 아니야. 저는 강민수 경비원의 딸이에요. 그런데 저 패턴은 펌웨어 업데이트가 중간에 끊겼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비서실장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세계 최고 전문가들도 못 푸는 걸 내가 안다고? 경비원, 당장 이 아이를 데리고 나가시오. 민수가 황급히 달려와 지은이를 끌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지은이는 계속 뒤를 돌아봤죠. 분명 업데이트 오류였습니다. USB로 수동 롤백을 하면 될 텐데. 로비로 돌아온 지은이는 아빠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정말 업데이트 오류 같아요. 제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은아, 어른들이 알아서 하실 거야. 우리 같은 사람이 나설 일이 아니야. 민수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묻어났습니다. 그래서 지은이도 입을 다물었죠. 하지만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새벽 2시가 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쳐서 바닥에 주저앉았죠. 왕세자는 조약식 취소를 선언하려던 참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제가 해결해드리죠. 중동 최대 보안회사 CEO인 사이드 알만수르였습니다. 그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금고 앞에 섰죠. 그런데 지은이는 그의 손동작을 보며 불안해졌습니다. 알만수르는 금고를 여는 게 아니라 다른 걸 하려는 것 같았거든요. 저 사람, 백도어를 심으려는 거 아니에요? 지은이가 또다시 중얼거렸지만 이번엔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알만수르에게 희망을 걸고 있었죠. 1시간 후 금고가 열렸습니다. 환호성이 터졌죠. 왕세자는 알만수르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왕실 전체 보안 시스템 점검을 그의 회사에 맡기기로 했죠. 지은이만 어둠 속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알만수르가 금고에 무언가를 남겼다는 걸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지은이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13살 아이의 말을 믿어줄까요? 새벽 공기가 차갑게 얼굴을 스쳤습니다. 왕궁의 불빛이 하나둘 꺼져갔죠. 지은이는 어둠 속에서 혼자 서 있었습니다. 진실을 아는 단 한 사람으로. 새벽 4시 금고실에는 여전히 긴장감이 맴돌았습니다. 알만수르가 금고를 열었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었죠. 시스템이 불안정했고 언제 다시 잠길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왕실 재무고문 아둘 와하부가 금고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알만수르와 뭔가 수상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그때 지은이가 아빠 손을 잡고 다시 나타났습니다. 민수는 근무 교대 시간이었지만 딸이 계속 불안해하자 함께 온 것이었죠. 와하부가 지은이를 보더니 비웃듯 말했습니다. 아, 경비원의 천재 딸이시군요. 업데이트 오류라고 했다죠? 주변 사람들이 낄낄거렸습니다.
와하부는 금시계를 만지작거리며 다가왔죠. 좋아요. 내기를 하나 합시다. 5초 안에 금고를 여시오. 성공하면 1천억을 드리죠. 그것은 제안이 아니라 모욕이었습니다. 5초는 컴퓨터를 켜기도 부족한 시간이었죠. 슈미트 박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와하부 고문님, 아이를 놀리지 마십시오. 저희가 8시간 걸려도 못 푼 겁니다. 맞아요. 경비원 가족이 왕실 문제에 끼어들면 안 됩니다. 골드만 교수도 거들었습니다. 다들 지은이와 민수를 보며 수군거렸죠. 민수는 딸의 손을 잡고 물러서려 했습니다. 그런데 지은이의 눈빛을 봤죠. 그 눈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민수는 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등을 밀었죠. 지은아, 내가 할 수 있다고 믿는다. 금고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와하부가 코웃음을 쳤죠. 정말 하시겠다는 겁니까? 실패하면 당신들 둘 다 왕궁에서 쫓겨날 겁니다. 지은이는 금고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주머니에서 낡은 USB를 꺼냈죠. 평소 가지고 다니던 부팅 디스크였습니다. 전문가들이 비웃었습니다. USB 하나로 뭘 하겠다는 거지? 지은이는 대답 없이 USB를 금고 옆면 포트에 꽂았습니다. 그리고 재빨리 디스플레이에 숨겨진 버튼 3개를 동시에 눌렀죠. 부팅 화면이 떴습니다. 2초가 지났습니다. 지은이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춤추듯 움직였습니다. 롤백 우회 코드를 직접 입력했죠. 평소 수백 번 연습했던 것이었습니다. 3초가 지났습니다. SUDO 오버라이드 마이너스 이머전시 롤백 마이너스 레이어 1 엔터키를 눌렀습니다. 4초가 지났습니다. 화면에 녹색 글자가 떴죠. 퍼스트 레이어 얼라크트 첫 번째 보안 레이어가 해제되었습니다. 4.8초였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워닝, 시큐리티 프로토콜 엔핸스트 트리플 엔크립션 액터베이티드 금고 시스템이 침입을 감지하고 보안을 3배로 강화한 것이었습니다. 화면이 붉은색으로 변했죠. 이제는 원래보다 더 복잡해졌습니다. 와하부가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보십시오. 애가 건드려서 더 망가뜨렸잖소. 이제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전문가들도 당황했습니다. 알만수르조차 놀란 표정이었죠. 그런데 그의 눈에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마치 계획대로라는 듯한. 이제 완전 초기화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모든 데이터가 사라질 겁니다. 슈미트 박사가 절망적으로 말했습니다. 왕세자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죠. 강 경비원, 당신 딸이 무슨 짓을 한 겁니까?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지은이는 물러서지 않았죠. 오히려 화면을 더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강화된 암호 패턴에서 뭔가를 발견한 것 같았죠. 이건 일부러 심어놓은 트랩이에요. 누군가 1차 레이어를 풀면 발동하도록. 지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알만수르가 백도어와 함께 트랩도 설치했던 것이었죠. 그래서 나중에 자신만이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와하부가 알만수르를 보며 눈짓했습니다. 둘이 한통 속이었던 것 같았죠. 그들은 왕실 시스템을 장악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이었습니다. 지은이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죠. 자신이 함정에 빠진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빠가 자신을 믿어줬으니까요. 제가 꼭 해결하겠습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지은이의 눈빛이 변했죠. 더 이상 겁먹은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사막의 장미의 눈이었죠. 비난의 목소리가 금고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지은이는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죠. 13살 소녀에게는 너무 무거운 책임이었습니다.
그때 어렴풋이 한국 공장이 떠올랐습니다. 아빠가 억울하게 쫓겨나던 날, 그래도 아빠는 끝까지 진실을 말했죠. 지은이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화면에 붉은 경고문이 깜빡였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죠. 0.7초, 1.2초, 0.3초 간격. 반복되는 패턴이 있었습니다. 자연스러운 오류가 아니었죠. 지은이는 다시 키보드를 잡았습니다. 로그 파일을 열었죠. 지난 72시간의 접속 기록이 쏟아졌습니다. 그 중에서 특이한 IP 주소가 눈에 띄었습니다. 왕국 내부에서 새벽 2시 14분에 접속한 기록이었죠. 감시 카메라 영상을 볼 수 있을까요?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왕세자가 고개를 끄덕였죠. 화면에 복도 영상이 떴습니다. 새벽 2시 14분. 한 사람이 금고실로 들어갔습니다. 바로 와하부였죠. 지은이는 코드를 분석했습니다. 와하부가 심은 백도어 코드가 선명하게 보였죠. 그리고 알만수르의 코드와 일치했습니다. 둘이 미리 짜고 한 일이었던 겁니다. 와하부 고문이 새벽에 시스템을 조작했습니다. 알만수르와 같은 코드를 사용했어요. 슈미트 박사가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그의 표정이 굳어졌죠. 골드만 교수와 다나카도 데이터를 검증했습니다. 증거는 명백했죠. 세 명의 전문가가 지은이를 다시 봤습니다. 경멸이 아닌 존경의 눈빛이었죠. 슈미트 박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언의 사과였죠. 와하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알만수르는 이미 뒷문으로 도망치려 했죠. 왕세자가 경비원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두 사람은 즉시 체포되었죠. 지은이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아빠가 달려와 딸을 안았죠. 따뜻한 품이었습니다. 한국 공장에서 쫓겨났던 그날처럼.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진실이 밝혀졌으니까요. 와하부가 체포되는 순간 금고 화면에 새로운 메시지가 떴습니다. 러시아어였죠. 그리고 곧 영어로 바뀌었습니다. 헐로 리털 로즈 I am 블레더미어 블라디미르 동유럽 최악의 블랙해커였습니다. 와하부가 고용한 진짜 공범이었죠. 지은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사막의 장미라는 닉네임을 아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화면에 또 메시지가 떴습니다. 13살 맞죠? 아빠는 경비원. 한국에서 쫓겨난 패배자. 심리전이었습니다. 지은이의 손이 떨렸죠. 블라디미르는 모든 것을 조사해 놓았던 겁니다. 그런데 민수가 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지은아, 넌 패배자의 딸이 아니야. 넌 내 자랑이야. 아빠의 목소리가 단단했습니다. 지은이는 심호흡을 했죠. 그리고 키보드에 손을 올렸습니다. 블라디미르가 먼저 공격했습니다. 디디아스 패킷이 폭포처럼 쏟아졌죠. 일반적이라면 시스템이 마비될 공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은이는 웃었습니다. 아무래도 기회였거든요. 지은이는 방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방화벽을 열었죠. 공격 패킷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전문가들이 경악했죠. 미쳤어요. 시스템이 폭발할 겁니다. 슈미트 박사가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지은이는 침착했죠. 받아들인 패킷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블라디미르의 공격 패턴에는 규칙이 있었거든요. 지은이는 그 패턴을 역이용했습니다. 공격 데이터를 연산 자원으로 전환했죠. 블라디미르가 강하게 공격할수록 지은이의 해독 속도는 빨라졌습니다. 마치 적의 총알을 연료로 쓰는 것 같았죠. 임파서벌. 블라디미르가 처음으로 당황했습니다. 자신의 공격이 오히려 금고 해제를 돕고 있었거든요. 그는 공격을 멈췄습니다. 그런데 이미 늦었죠. 지은이는 블라디미르의 공격 경로를 역추적했습니다.
프록시 서버 7개를 뚫고 본체를 찾았죠. 그리고 그의 시스템에 작은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게임 오버, 블레더미어. 동시에 블라디미르의 위치 정보를 인터폴에 자동 전송했습니다. 몇 초 후 블라디미르의 접속이 끊어졌죠. 도망친 것이었습니다. 금고 화면이 다시 녹색으로 변했습니다. 2차 보안 레이어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죠. 마치 거대한 벽이 붕괴되는 것 같았습니다. 세컨드 레이어 디스트로이드. 원모 투고. 마지막 3차 레이어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죠. 너무 조용했습니다. 블라디미르도 도망쳤고 와하부도 체포됐는데 왜 불안한 걸까요? 지은이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3차 레이어 뒤에 뭔가 더 있는 것 같았죠. 그것은 와하부나 블라디미르가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훨씬 오래전부터 있던 무언가였죠. 왕세자가 다가왔습니다. 그의 표정이 묘했죠. 안도감과 불안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알고 있는 것처럼. 소녀야, 대단하구나. 하지만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3차 레이어 화면에 왕실 문장이 떠올랐거든요. 그리고 그 아래 경고문이 있었죠. 로이얼 시크럿 프로토콜 액터베이티드. 왕실의 비밀 프로토콜. 그것은 왕족들도 몰랐던 최후의 보안이었습니다. 지은이는 깨달았죠. 진짜 비밀은 이제부터였다는 것을. 3차 레이어 화면의 숫자들이 미친 듯이 변했습니다. 매 초마다 새로운 암호가 생성되고 있었죠. AI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시간 기반 잠금 시스템이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만든 게 아니었죠. 왕실이 극비리에 도입한 최신 방어 체계였습니다. 슈미트 박사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얼굴이 어두워졌죠. 이 속도라면 최소 3년은 걸릴 겁니다. 골드만 교수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양자 컴퓨터로도 불가능한 수준이었죠. 다나카는 아예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포기하는 분위기였죠. 지은이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문득 아이디어가 떠올랐죠. 와하부가 남긴 백도어. 그것이 아직 시스템에 남아 있었습니다. 역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았죠. 지은이는 백도어 코드를 수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짜 신호를 만들었죠. 왕궁이 공격받고 있다는 거짓 정보였습니다. 시스템은 즉시 반응했습니다. 이머전시 모드 액터베이티드. 심플러파잉 시큐리티 프로토콜. AI가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한 것이었습니다. 복잡한 암호를 단순화하기 시작했죠. 왕족들이 긴급시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장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약점이 되었죠. 지금입니다. 모두 함께 공격하세요. 지은이가 처음으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전문가 3인이 동시에 키보드를 잡았죠. 슈미트 박사는 독일식 논리 분석으로 암호 패턴을 추적했습니다. 골드만 교수는 이스라엘 군사기술로 방어막을 뚫었죠. 다나카는 일본의 정밀 코딩으로 시스템 취약점을 공략했습니다. 4명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췄습니다. 마치 4대의 피아노가 하나의 교향곡을 연주하는 것 같았죠. 각자의 화면에서 코드가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AI 시스템이 혼란에 빠지기 시작했죠. 4방향에서 동시에 들어오는 공격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지은이의 창의적인 우회 공격이 효과적이었죠. 시스템 오버로드. 디펜스 FAI 링. 경고음이 약해졌습니다. 3차 레이어의 벽에 균열이 생겼죠. 지은이는 마지막 명령어를 입력했습니다. SUDO 오버라이드 마이너스 파이널 마이너스 이머전시 얼라크 올. 엔터키를 눌렀습니다. 화면이 잠시 멈췄죠. 그리고 천천히 녹색으로 변했습니다. 올 시큐리티 레이어즈 리무브드.
볼트 오퍼닝. 무거운 기계음이 울렸습니다. 5톤짜리 금고 문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했죠. 먼지가 일어났습니다. 수백 년 역사의 숨결이 새어나왔죠. 금고 안이 드러났습니다. 중앙에는 다이아몬드가 박힌 왕관이 있었죠. 그 옆에는 건국시조의 검이 놓여 있었습니다. 벽면에는 수천 개의 문서함이 정렬되어 있었고 가장 안쪽에는 왕실 인장이 보관되어 있었죠. 왕세자가 천천히 금고로 들어갔습니다. 인장을 들어 올렸죠. 내일 계승식에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소녀야. 아니, 지은 양. 당신은 우리 왕국의 은인입니다. 왕세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왕족이 평민에게 인사하는 것은 역사상 처음이었죠. 금고실에 있던 모든 사람이 숨을 멈췄습니다. 슈미트 박사가 지은이에게 다가왔습니다. 미안합니다. 당신을 무시했던 것을. 당신은 진정한 천재입니다. 골드만 교수와 다나카도 차례로 사과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죠. 새벽 6시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사막의 첫 햇살이 왕궁을 비췄죠. 와아부는 감옥으로 이송되었고 알만수르도 체포되었습니다. 블라디미르는 국제 수배령이 내려졌죠. 왕실 법무관이 공식 문서를 작성했습니다. 지은이와 민수에게 특별 공로 훈장이 수여될 예정이었죠. 그리고 지은이에게는 왕립대학 전액 장학금이 약속되었습니다. 민수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한국 공장에서 쫓겨났던 그날과는 완전히 다른 아침이었죠.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었습니다. 왕국이 인정한 영웅이었죠. 지은이는 아빠 품에서 미소 지었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궁금증이 남아 있었죠. 왕실 비밀 프로토콜은 대체 왜 존재했던 걸까요? 그리고 자신이 발견한 왕족들의 비밀 계좌는 무엇이었을까요? 아무래도 이것은 시작에 불과한 것 같았습니다. 지은이는 창밖을 바라봤죠. 사막 너머로 새로운 하루가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왕궁 대법원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 와아부가 수갑을 찬 채 고개를 숙였죠.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반역죄, 징역 30년. 알만수르도 같은 형량이었죠. 2달 뒤 블라디미르가 모스크바에서 체포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계승식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황금빛 대전에 수천 명이 모였죠. 새 국왕이 왕좌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명령을 내렸죠. 강지은 양을 앞으로. 13살 소녀가 붉은 카펫을 걸었습니다. 수천 개의 눈이 그녀를 바라봤죠. 국왕이 직접 내려와 최고 훈장을 지은이의 목에 걸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죠. 그리고 약속한 1천억을 전달합니다. 거대한 금액이었습니다. 지은이는 잠시 망설였죠. 그리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하, 제안이 있습니다. 이 돈으로 가난한 아이들을 위한 재단을 만들고 싶어요. 사막의 별 재단이라고 부르면 어떨까요? 국왕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즉시 선언했죠. 왕실도 같은 금액을 기부하겠소. 2천억 규모의 재단을 만듭시다. 대전이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그날 오후 민수에게도 소식이 전해졌죠. 왕실 보안 총책임자로 임명된 것이었습니다. 월급은 10배가 되었죠. 석 달이 지났습니다. 사막의 별 재단 건물이 완공되었죠. 유리로 된 현대식 건물이었습니다. 1층에는 무료 컴퓨터 교실이 있었고 2층에는 도서관이 있었죠. 매일 수백 명의 아이들이 찾아왔습니다. 지은이는 매주 토요일마다 코딩을 가르쳤습니다. 낡은 노트북으로 시작했던 자신처럼 아이들도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돕고 싶었죠. 어느 날 저녁 민수와 지은이는 왕궁 정원을 걸었습니다.
별이 유난히 밝은 밤이었죠. 민수가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은아, 우리가 정말 해냈구나. 아빠가 저를 믿어줬잖아요. 그게 전부였어요. 멀리서 왕궁의 금고실이 보였습니다. 이제는 평화롭게 빛나고 있었죠. 그들이 지켜낸 것은 단순히 금고가 아니었습니다. 한 나라의 미래였죠. 민수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한국 공장에서 쫓겨났던 그날이 떠올랐죠. 그땐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었죠. 지은아, 기억하렴.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면 가장 밝은 아침이 온단다. 지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의 손이 따뜻했죠. 재단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전 세계에서 온 감사 편지가 쌓여 있었죠. 가난했던 아이들이 프로그래머가 되었다는 소식, 대학에 합격했다는 기쁜 소식들이었습니다. 지은이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막에 새로운 별들이 떠오르고 있었죠. 재단에서 배운 아이들이 만들어갈 미래의 별들이었습니다. 그날 밤 부녀는 작은 식탁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김치찌개와 달걀 프라이. 한국에서 먹던 그대로였죠. 민수가 말했습니다. 우리 이 나라의 미래를 지켜냈네. 두 사람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세상이 우리를 무시하고 조롱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은이와 민수 부녀가 보여준 것처럼 서로를 믿고 의지한다면 불가능은 없습니다. 가장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누군가의 사막의 별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시련이 내일의 기적을 만듭니다. 그럼 지금까지 비비스톤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